네, 이번 시간은 행정운영관리 제6강 입주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5강 관리소 개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관리소를 개소하는 순간에 우리는 입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준공이 나면 입주민들이 바로 그냥 그냥 몰려옵니다. 쓰나미처럼. 그리고 입주 직전에도 막 와요. 그래서 미리 우리 그 입주자들 맞을 준비를 미리 하고 오신다. 어떻게? 서류로. 미리 입주민한테 설명해 줄 서류, 사인받은 서류를 다 들고 오신다. 근데 어떻게 쓰냐? 제가 알려줄게요. 우편 보낼 거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 안내문의 관리소에 대해서 우편 보낼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양주와 직영상인한테 받을 서류 한 묶음. 그리고 점유자, 임차인할 때 받을 서류 한 묶음. 그렇게 세 묶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묶음은 우편에 보내면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묶음은 직영상인 구분 소유자, 분양주겠죠. 건물주. 그리고 또 한 묶음은 점유자, 임차인한테 받을 한 묶음. 딱 두 묶음을 저장하고 있는다. 이렇게 딱 뭐 한 묶음당 10페이지 되겠죠. 10페이지에서 쫙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왔다. 그럼 분양주인지 점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보고 그게 사인 받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 인사만 됐잖아. 그래서 인사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선정됐는데 여러분들 건물을 잘 관리해서 자산 가치를 뭐 올려준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적는 건데 하여튼 우리를 잘 봐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는데 우리는 선수 관리비 및 예치금을 받아야 되는데 교재를 봐야 됩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관리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관리비는 우리가 60일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관리하는데 왜 60일이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준공이 1월 1일 났다.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관리비를 막 작업할 거 아니에요. 정산다고 하고 보면은 2월 15일쯤에 그 계산이 마무리돼요. 전기도 나중에 또 연기금 받고. 그러면 2월 15일에 계산이 마무리되면 2월 16일에 돈 주시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2월 15일로 만든댔으니까 2월 말일에 돈 주십시오. 관리비를. 그게 1월달 분이에요. 1월달 관리비를 2월 말에 받으면 60일 동안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관리회사가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구분 소유자 건물주가 내서 관리의 공백이 없게끔 하는 제도가 선수관리비 제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선수관리비 얼마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선수관리비는 상가에 같은 경우는 평당 10,000원. 그래서 두 달치 공동관리비를 받는 거예요. 두 달치. 방금 두 달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관리비가 공실의 경우에 평당 5천에서 6천 나옵니다. 그래서 5천원, 6천원에는 일반 관리비, 인건비가 평당 약 3천원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수도 강렬비죠. 그 기타 뭐 전기, 승강기, 소방, 외주, 대행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면은 뭐 청소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기본적으로 청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포함하면 평당 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한 달에 약 5천원 나온다. 그걸 두 달분 하면 10,000원. 그래서 평당 10,000원씩을 부과해서 뭐 분양비가 50평이다. 그럼 10,000원씩 50만원 주시오. 100평이다 100만원 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관리 비용이 있는 겁니다. 관리 비용이 있으니까 주라. 그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영수증을 체인지해서 그 비용을 관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산 사람한테 그 소득 관리비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편이에요. 우편. 입주 절차는 이렇다. 그 분양시험을 가서 잔금 다 돈 내면은 나중에 관리실로 오면은 우리 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 이런 게 있다. 관리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선수 관리비 납부했는 거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뭐 영수증도 주고 그럼 우리가 키도 불출해주고 세대에 한번 따라가서 인수인계도 해주고 뭐 그렇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와야 되는데 인테리어 올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확인서 꼭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주 지정 기간이 있어요. 교재 보셔야 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요. 입주 지정 기간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1일에 준공이 났어요. 1월 1일날. 그러면 입주 안내증을 언제 보내겠죠? 12월 초에 보내겠죠? 제가 한 달 전에 보낸다니까. 입주 안내문을 보내요. 12월 초에 1월 1일에 준공이 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잔금 치를 준비도 하시고 등기 치를 준비도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월 1일 이후에 이사도 와야 되니까 이사도 준비하십시오 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잔금 납입 만료 기간은 1월 30일까지다. 한 달간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잔금을 안 내면 당신이 입주를 하든 말든 관리비는 당신한테 부과가 되고 2월 1일부터는 분양 잔금에 대해서 연체료가 붙는다. 그렇게 딱 보냅니다. 그래서 입주 기간은 2월 1일부터 아니죠. 1월 30일부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다. 그리고 그 기간이 뭐냐면 잔금 납부 마감이라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기라고 그죠? 똑같은 거죠? 제재분과금 입주 기간 이렇게 딱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끼려면은 미리 저기 뭐죠?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에 이제 입주 절차는 이렇다. 하자는 이렇게 처리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방문했어. 방문하면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사인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수 관리면 이렇다. 그래서 또 얘기 또 소장님 얘기하는 그래서 계좌번호 이렇고 이러니까 그럼 계좌번호 달라 그래. 그럼 축제해 주는 거죠. 입금해주면 그 성수 입금 계좌 입금했다 그러면 영수증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수증 적어주고 반 쭉 찢어서 고객한테 주고 반은 우리 그 각 세대의 폴더를 다 만들어야 돼요. 폴더를 다 만들어 뭐 100개든 200개든 500개든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대에 버려지는 그 세대 다 꼽아 넣는 거예요. 서류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소면 그 세대에 딱 꼽아 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입주증이라고 입주증. 그 다음에 키 불출료. 이런 거는 좀 뭐 복잡한데 이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파트는 오피스텔에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이분은 잔금이 완료됐으니까 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안에 세대대가 시설물들 임금해주고 점검 해주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 딱 잘라서 우리 관리실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이걸 오겠죠. 이걸 따고 이분은 잔금이 다 치른 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이걸 받아서 우리 또 그 세대에 보관합니다. 그때부터 또 이제 사인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 뭔 사인하냐? 입주자 카드. 누가 말해 개인정보법 뭐 이거 아니야. 입주자 카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름이 뭐고 몇 호에 등록돼 있고 전화번호 뭐고 이런 거 차는 것도 뭐고 주셔야지 내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건데 적어달라면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때부터 한전 명의 동의 승인을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되느냐? 지금 한전 중고 나는 시점에 한전 명의 누구로 돼 있겠어요? 시행사는 건설사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받지 않으면 한전 명의 변경 동의서를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어요.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상관없지만 오피스텔 우리 상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직영상인 직접 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임차 놓으면 끝이야. 오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사인해 주라. 근데 명의 변경하는데 내가 왜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의 변경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약 전력이 너무 높다. 왜 높게 했냐 그러면 나중에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해놨다. 그래서 지금 좀 줄여야 된다. 이 줄여서 우리가 관리비를 좀 줄여야 되니까 명의 변경도 하고 계약 연료도 좀 줄여야 되니까 사인해 주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받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이제 50% 이상, 50% 이상의 사인을 받아서 시행사 한전에 갖다 주면은 이 사람들이 오케이해서 우리 건설사로 관리사로 명의를 바꿔줍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또 받는 게 있어요. 관리단 슬립도 있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2021년 몇 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50세대 이상이고 그 건물이 50% 이상 등기가 치면은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해서 지자체 보고해야 되죠. 아니면 과태료 200만 원. 그래서 무조건 이제는 관리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단 뭐 네가 할 건데 내가 할 건데 분양도 다 안 된다 막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가 한 번 분양받은 사람으로 관리단을 일단 관리인을 선해서 이 사람으로 관리단을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80% 90% 분양이 다 되면 그때 정식으로 관리 회의를 해서 관리인을 정식 뽑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미리 받아놔야 되면 나중에는 못 받습니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간판 설치 동의서. 간판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조금 앞전 시간에 말했지만 시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한다. 그 이외에는 나한테 묻지 마라. 사인을 미리 꼭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자 접수. 아파트는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자 접수는 이렇게 적어라. 급한 거는 관리실에 띄우면 우리가 해주겠지만 우리도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거 다 고칠 줄 알면은 관리해서 하면 안 되죠. 건설사에 가야죠. 맞잖아요? 맥가이버 하든지. 근데 어쨌거나 할 수 있는 건 해주지만 천천히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니 그때 와서 적었다 그때 갖고 온나 그러면 언제 당신이 편한 그 요일이 있을 거 아니야. 요일과 시간. 나는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한테 그렇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계약서를 그때 관리계약 동의서 같이 있어야 돼. 없으면 이렇게 출력해야 돼. 그래서 사인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관리계약서도 핵심 내용을 한번 봐주는 거. 핵심은 이런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인 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뭘 했습니까? 상가나 상가에서 제일 민감하게 될 부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주차장 운영. 두 번째 간판, 광고 관리.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돼요. 근데 합의도 안 되는데 뭘 받아 그러면 간단해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뭐 합의고 뭐시고 찾을 필요 없어요. 물론 주차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가정하에. 그러면 일단 한 집에 한 대 공짜. 그리고 누구나 해체 시간이죠. 누구나 30분은 공짜. 맞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죠? 그 외부 차량은 10분당 500원. 그러면 1시간은 얼마죠? 3,0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에 방문한 사람은 1시간에 100원 할인권. 그럼 금액 부담스러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입주자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요금을 바꾼다. 그렇게 해서 사인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사인 못 받아. 골치 아파져. 미리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 설치 동의서. 했는데요. 어떻게나. 간판 설치 동의서 또 받는 거죠. 그리고 지역 난방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난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냉방을 정부 시책에서 너무 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성능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관리실 와서 겁나 따집니다. 왜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안 트냐고. 중앙집주식 에어컨이 있거든요. 냉측 수 있는 놈기. 더워 죽게. 아니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아니 정부 시책에서 그렇게 찬물이 오지도 않고 우리가 시원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뭐라. 저기 열발전소에 가 전해라. 사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옥상 이용 동의서. 옥상은 문 잠글 테니까 낮에만 가라. 밤에는 위험하다. 그리고 담배 피거나 뭐 빨래 넣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내용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여기 같은 건데 또 특이한 거. TV 인터넷에서 단체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 계약할 때도 싸게 하니까 이런 것도 동의한다. 뭐 단체 가는 현장은 뭐 미리 세팅되는 현장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관리서를 개수하고 입주민을 받는데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판단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